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뭐 실적이나 일정이 좀 많아서일까요? 괜히 좀 긴장되는 마음인데요. 이분의 도움 받아서 이 긴장을 살짝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명성욱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외국인이 쭉 국내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주식을 담아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이 조금 사도 그냥 뭐 하락을 멈추나 뭐 매도를 멈추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나라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뉴욕장의 마지막 거래일 하락, 그리고 이번 주 여러 일정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해외 시장, 우리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네. 이번 주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뭐 금리는 0.75%포인트 이렇게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도 이제 변동성이 아주 높은 이런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말에 나온 소셜 미디어 업체 스냅의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냅발 충격, 미증시 급락 이렇게 이제 주말 시장 미증시를 갖다가 간단히 요약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스냅의 주가하고 미증시 모습을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스냅이 지금 주가가 $10 이하의 가격으로 폭락이 됐는데 이제 스냅의 주가도 지금은 저는 사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포드가 리비안 주가를 팔면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리비안 주가가 $20 이하로 내려갔던 이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미국에서 투자하면 리비안 주식을 사야 된다. 이후에 리비안은 70% 올랐거든요. 그래서 스냅발 충격 이런 용어는 저는 진짜 우리 투자자들을 약간 좀 밑으로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장을 볼 때는 반드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선물에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시장이 오르고요. 선물을 팔면 시장이 빠지는 이런 흐름이 1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말에 이제 우리 증시 조정받고 미국은 스냅발 충격 조정의 모습인데 동시호가 3시 넘어서 선물은 외국인이 오전에 4,000 계약 사다가 마이너스 200계약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동시호가 이후 장 마감 때 1,500계약. 그래서 월요일장을 미증시 급락했다는 아침에 조정이 나오지만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선물을 걸은 게 아닌가 해서 오늘은 하반 경직 장세가 아침에 빠지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반도체 주자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주셨잖아요.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뷰가 바뀌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한 6거래일 만에 빠지니까 뭐 또 겨울에 반도체 부진할 거다, 뭐 가격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중후반에는 확정 실적들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뷰 안 바뀌셨죠? 여전히 긍정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가 빠질 때 나오는 단골 메뉴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민감 반도체주에 대한 업황 부진 이게 이제 단골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가령 제가 이제 반도체 대표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차트를 간단히 보면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는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주말에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비 업체에서 ASML 지금 이재용 회장이 유럽에 갔을 때 이 ASML 지금 회장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제일 나쁘다고 목표치를 하향할 때가 가장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30% 올랐거든요. 그럼 한 1, 2% 조정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나 그러나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에서 나오는 시황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황하고 거꾸로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고도의 선행성을 보면은 반도체는 매력적이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빼어난 실적을 보이는 반도체 기판 관련 그리고 기업 분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하면서 굉장히 또 LG화학이 그때 좀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이런 기업 때문인지 파운드리의 DB하이텍조차도 최근에 기업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분할을 검토한다라는 뉴스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이게 도대체 10년 전에도 그러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좀 담대하게 잘 대응을 해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관련 코리아 서킷 심텍을 비롯한 그리고 최근에 급락한 DB하이텍까지 지금은 조정받으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텍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IT 부품사들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군과 어닝 쇼크군을 미리 좀 정리해둔 리포트 앞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가운데 뭐 기판주는 좀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 계속 나오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동차 쪽으로 갈게요. 금요일 날 또 기아 실적이 있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자동차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완성차에 대한 뷰와 또 자동차 부품주에서 괜찮게 보고 계시는 게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내구재의 가장 상층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돈 좀 벌면은 사람들은 약간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최상층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사회에 가장 인간이 폼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분류가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하면은 소비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동차가 내연에서 전기차 또는 프라임카로 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연차가 잘 팔리는 이런 것보다는 미래차, 전기차 또는 플라잉카 이런 부분에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차하고 현대기아차는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죠. 미국 시장의 절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테슬라. 그러나 그 뒤를 잇는 게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하고 기아차 지금 EV6가 시장 점유율이요. 4%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9%로 늘어납니다. 와, 대단한 거죠, 이게. 네. 4%에서 9%. 그러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다른 기업들, 가령 미국 기업 포드 또는 폭스바겐 이런 데는 지금 4%밖에 머물지 않고요. 일본의 닛산이라든지 이런 데, 르노 이런 데는 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내연기관에는 럭셔리 자동차와 범용 자동차, 약간 우리가 현대가 범용 성격이 좀 강했다라면 앞으로 전기차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인 게 현대 모비스죠. 현대 위아 또 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데 근데 주가라는 건 암만 좋아도요. 최근에 저점 대비 한 20% 정도 더 뜬 모습이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부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기차에서 나오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쪽 부분은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MPC라든지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런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폐 배터리 안 되고 폐 배터리. 폐배터리. 예. 가끔 제가 언어가 약간 네, 폐 배터리. 네, 폐 배터리요? 배터리 예. 관련 주식들. 사실 이제 또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폐 배터리가 나오는 시기가 도래할 거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넘어가야 될 이슈들은 있으나 언제나 주식 시장은 또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하이브 가겠습니다. 위원님과 하이브가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하이브가 그렇게 밀릴 때 엄청 좋지 못할 때 위원님이 그렇게 하이브를 외치셨다고. 물론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DB하이텍 얘기했잖아요. 많이 빠졌네. DB하이텍이 기업 분할을 검토한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검토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검토해보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시장이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그룹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한 달 한 보름인가요? 거래 일수로 한 30일 정도 전에 급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하한가 수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보고 이 하이브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할까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이브 갖고 있는 분들 공개 방송에서 1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3분이 누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라면 이런 데에서는 더 조정받을 때마다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오프라인 이 MTN에서 지금 7월 2일 날인가요? 강남 코엑스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제가 그때 얘기한 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이브 같은 주식은 고가주의고 물량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온 종목을 그냥 두렵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왜 이런 주가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 주식은 보통 어떻게 변하는지를 반드시 돈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들의 앞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이런 거예요. BTS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군대 가면 어떡하냐. 저는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대 가는 걸 또 우리가 일이라는 건 그래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가서 군관 멋진 거 한 5개 만들어라.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미지를 달리하면은요. 그게 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쪽박이 나기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의 이 주가 하락은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집이 10억일 때는 안 팔아요. 3억까지 떨어지면은 왕창 팔립니다. 바닥입니다. 하이브는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엔터의 핵심은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 팬덤, 라면을 먹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치 자기가 좋아하는 팬의 그 소품이나 이런 걸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 현상을 이루는 이쪽 그룹의 생각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지만 활동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군가를 만들어서 그 군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약간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저희가 그로 인해 방위산업주를 사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럼요. 이게 네. 주식은 그래서 저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악대들 있잖아요. 세계 군악대들 경연대회가 있는데 네. 하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BTS를 활용한 또 다른 그런 모멘텀을 찾으면 야 쟤네는 병역 의무를 하면서도 저렇게 멋지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는 BTS가 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 화면에 계속 그 뉴진스 영상이 같이 나와서 위원님 얼굴 하나도 못 보고 그 뉴진스 친구들만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도 꽤나 크더라고요. 시장에서요. 그리고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 앞으로 하이브의 뒤주자로 뉴진스가 또 잘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찌됐건 하이브는 명성욱, 명성욱은 하이브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장전 공략주로 가겠습니다. 공략주가 앞서 살짝 힌트를 주신 종목이네요. 코리아 서키트. 그러면 자세하게 좀 코멘트 달아주실까요? 일단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PCB 기판 관련주죠.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전자제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모든 전자제품을 뜯으면 녹색의 기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도 상당히 뭐랄까 고밀도와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고속화 이런 부분이어서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의 성능은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코리아 서키트는 대규모로 단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업종 기업이 무엇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존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명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면할 때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의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글로벌 경기는 어려울 것이고 글로벌 경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경기 민감 산업의 대표 업종인 반도체가 좀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주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미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저점에서 20에서 30% 떴습니다. 이런 걸 무엇으로 해석할 겁니까? 리비안이 나쁘다 그러지만 저점에서 70% 떴습니다. 포드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코리아 서킷을 비롯한 실적이 빼어난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주가는 2만 원입니다. 그러나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우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종목들의 목표가를 보면 위원님의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도 목표 주가 10,000원 더 올려서 3만 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말씀 주셨던 7월 11일 공략주 심택도 앞서 긍정의 이야기 주신 만큼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도 오늘 있다고요? 예. 주식시장에 뭐 돈이 움직이는 시장은요, 순진하면 당합니다. 또 시황만 믿으면 또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MTN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주식을 할 때는 야무지고 단단한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무지고 단단한 투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오전 시간 같이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순진하면 주식을 못한다. 제가 그래서 주식을 못하나 봐요. 저도 위원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을 한번 체크하면서 좀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명성우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